미랄 이제 한날의 미랄이 돼서 이제 썩어서 이제 땅에 뿌려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원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특히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의 견제를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넘버 원의 위치에서는 이제 대까지의 상당한 좀 애로가 많이 있었을 거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에서 진짜 큰 역할을 하신 거죠.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K배터리가 정말 앞으로 더 기대되고요. 정말 앞으로 잠재 가능성이 정말 큰 것 같은데 그 책에서 그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노준 회장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뭐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 갖고 이제 저기 고문모 회장님이나 이제 뭐 그다음에 이동치 회장님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 갖고 네. 권오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요 사진 이런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우유니 사막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과 이게 그러니까 상하 대칭이 되는 정말 멋진 사진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게 우유니 사막이거든요. 네. 이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여기가 해발 4,000m거든요. 올라가죠. 예, 지구 반대편, 또 볼리비아는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지구 반대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갖고 거기서 또 해발 4,000m까지 올라가서 이 사진 사진을 찍으려고 인생샷을 건지려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지역인데 여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리튬이 배장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요 지역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요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네. 이게 왜 비치냐면 이 밑에 소금이 깔려 있어요. 소금이 깔려 있는 데다가 물이 많지 않고요. 이게 사막이라고도 하고 이제 우유니 염호, 호수라고도 하는데 호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막 이렇게 깊이가 있는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물고기 잡고 하는 이제 그런 호수들을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염호 움브레 뭐 이런 염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호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호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막에 가까운 건기에서는 사막이고 우기에 비가 오면 이것도 우기에 비가 왔을 때 가야 돼요. 우기에 비가 오면은 이게 물이 이 사막에 한 뭐 5cm, 10cm 정도로 싹 깔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물이 있고 밑에 소금이 있으니까 이게 이 소금이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 대우대 대칭되어 갖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금이 있는 지역, 이 소금이 있는 지역에는 반드시 리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튬이 가장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리튬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개발은 오히려 힘들어요. 이게 이제 리튬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좀 들어보셔갖고 좀 익숙하실 텐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삼각 지역입니다. 이 삼각 지역이 사실은 같은 지형상으로는 같은 지역입니다. 이제 옛날에 5,000년 전인가 5만 년 전에 같은 거기가 바다였는데 화산 활동이 해갖고 솟아올라서 다 마른 거예요. 바닷물이 다 마르고 이제 소금만 남은 소금하고 리튬만 남은. 이제 그런 형태의 지역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강수량에 따라 갖고 이게 이제 그 리튬의 농도가 달라지고 리튬 농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 리튬에서 그 염호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게 이제 경제성이 있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세 지역 중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칠레고요. 칠레는 지금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아타카마 사막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이 그 사회가 이제 지리 배우시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비가 안 오는 지역. 1년에 1, 2mm 오는 지역. 거기는 이제 그냥 그 염수에 있는 그 물을 떠다 갖고 양지 바른 곳에 말리면 지가 저절로 말라 갖고 리튬이 되죠. 리튬이 되죠. 옛날에는 소금이 됐고 지금은 리튬이 되죠. 걸러갖고 옛날에는 리튬 버리고 소금을 먹었고요. 옛날부터 그 칠레 소금은 되게 이제 양질의 소금으로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소금은 하찮고 리튬이 중요한 거니까 엄청 채취가 쉬운 거예요. 잘 걸러갖고 이제 리튬을 쓰고 그 칠레 염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타카마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은 지금도 쓰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서학 게임 하시는 분들이 아마 SQM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회사가 바로 칠레에서 그 일을 한 회사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말리는
원래 소금 회사였어요. 지금 리튬 회사가 된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위치한 이제 강수량이 중간 형태에 위치한 데가 이제 아르헨티나입니다. 거기가 지금 포스코가 움브레 무이르토 연료를 개발하고 있고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볼리비아 우유니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매장량은 제일 많은데 개발하기는 원래부터 어려웠던 지역이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볼리비아가 리튬 배터리 합작 사업 추진한 게 보시면은 2011년 7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은 아마 2010년도였던 것 같고 MB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자원 외교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큰 형이 이제 이상득 의원이잖아요. 이상득 의원이 지역구가 포항이에요. 네. 그때가 이제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형을 통해야 다 일이 된다는 되게 이제 막구 실력자셨는데 그 이상득 의원이 지역구가 포항이다 보니까 그 자원 외교 관련해서 포스코가 많이 이제 앞장선 면이 있습니다. 그 2010년경부터 볼리비아에 여기 요 염호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갖고 트라이해서 2011년에 이제 드디어 같이 하자 해서 이제 합작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4년이 2014년 3월 26일 날 리튬 사업이 자초됐습니다. 이때 이 리튬 배터리 사업을 할 때 기술 총괄을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권오준 전 이제 CEO고요. 이때 이제 기술 총괄하다가 정준영 회장이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회장이 되신 분이 권오준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총책으로 하던 일을 회장이 돼서 계속해서 추진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리튬 사업에서 성과를 내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2014년에 잘 안 됐고요. 네, 실패를 한번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정확한 얘기는 저희는 잘 모르는데 아마 저 자원 개발 관련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볼리비아 같은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소버린 리스크라고 이제 그 정부 쪽 저쪽 정부가 이제 좀 바뀌든지 뭐 하여튼 안에 또 여러 가지 좀 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얼핏 얘기 듣기는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던 걸로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2014년에 한번 실패를 했고요. 네. 그런데 2014년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권오준 회장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살타주에 지금 이제 그 움브레 무이르토도 살타주긴 한데 여기도 살타주에 이제 포주 엘로스 염호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산업체 리티아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고 2014년 취임한 다음에 포주 엘로스 염호 투자를 검토해 갖고 2015년 3월에 지분 투자 계약을 하고 이제 그래서 쭉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실패했어요. 2017년 1월 달에 이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거를 계속 은폐하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가 2017년 1월 23일에 실렸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사기당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갖고 왔는데 이 기사는 2022년 7월 13일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예. 중국의 간펑 리튬이 세계 최대 리튬 기업 노린다는 기사인데 그 노리는 리튬 회사가 리티아입니다. 방금 이 리티아 포스코하고 했던 그 리티아하고 이게 이제 9억 6,200만 달러니까 한 1조 정도가 되겠죠. 1조 정도가 되고 이 리티아가 갖고 있는 염호가 바로 포주 엘로스 염호입니다. 그다음에 파스토스 그린데스 염호 개발 사업에 뛰어들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어떤 이유로 해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자원 개발하는 거에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긴 한 건데 여기 보시듯이 이게 22년에 간펑이 1조를 주고 이 포주 엘로스 염호 개발권을 산 것처럼 완벽하게 이게 잘못된 100% 사기는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분명히 여기 리튬은 있고 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노정이 돼갖고 이제 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싶고요. 근데 이 2017년에 그 시기적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무렵에 이제 MB 정부의 이제 과거 그 정책에 대한 되게 이제 날선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원 외교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적폐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사실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2018년 3월 27일 날 PD수첩이 이제 이거 보도를 했습니다. PD수첩이 실체 없는 MB 자원외교 선봉에선 이상등과 포스코에서 이게 요거 이 PD수첩 이 편은 되게 좀 유명한 편이어갖고 본 기억이 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기가 바로 포주엘러스 염호입니다.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허벌판이다, 이거 사기다라고 이제 PD수첩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실패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의도가 있었냐? 사기라고 하면은 이제 실패 플러스해서 의도가 있었어야 사기인 거니까 실패는 막 그다음에 사기인지 아닌지는 아까 여기도 보시면 여기 간펑이 최근에 이제 1조 원 들여갖고 이 포주엘러스 염호 개발에 나서는 사례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자원 개발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안으로 인한 좀 실패가 아니었나 이제 좀 그렇게 일단 생각되고요. 이 이후에 이게 이제 좀 많이 이슈가 돼갖고 이때 당시에 주총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권오준 회장한테 이게 그 국민의 혈세로 사실 지은 포스코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빼돌려 갖고 막 하면 되냐 하는 식의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아갖고 결국은 2018년 4월 18일 날 예, 지금 불명예 퇴진하신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2010년부터 이제 리튬 개발 이제 뛰어들어갔고 2018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의지를 갖고 사실 밀어붙인 건데. 이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공을 못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좀 뭐랄까,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상황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님이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정권 바뀌고 정권에서 이제 자원 개발하고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앞장서서 다 드랍을 시켰을 겁니다. 리튬 개발되든 말든 내가 회장 한번 더 해먹는 게 중요하지.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좀 공대 출신이셔갖고 네. 이과 출신이셔갖고 우직하게 그냥 가신 거예요. 예. 이거는 가야 될 길이고 여기 리튬 있는 건 분명하고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기술 개발해갖고 이제 드디어 완성되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멈춘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그 외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 거고,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제 그 리튬 때문에 사실 퇴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죠. 아르헨티나 염호강건을 3,100억에게 인수한 게 2018년 8월 27일이에요. 2018년 4월 18일에 퇴진하고 난 넉 달 뒤에 이 염호강건을 3,100억에 산 거거든요. 이 염호가 운분에 모이랬답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돼 있다는 거니까요. 톤당 1억만 해도 1,350조예요. 1,350조짜리를 지금 3,120억에 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퇴진을 하셨는데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퇴임을 하면서도 내가 퇴임을 해서 내가 이제 총대 바지를 하고 나갈 테니까 이제 후임이 지금 누구죠? 이제 권오준 회장 지금 현재 회장님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그 회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나는 이제 내가 총대를 메고 갈 테니까 이거 이제 리튬 지금 옛날에 철강 보급이었어요, 포스코가. 지금은 리튬 보급이라고 하거든요. 리튬으로 나라를 구해야 된다. 나는 이제 내가 다 물러나지만 우리들은 지금 10년 동안 이제 이 개발해왔던 이 리튬 개발을 이거를 완성시키지 않고는 중국이 자원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이제 집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를 반드시 완성시켜라 하고 물러나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으로 해서 8월 달에 물러나시고 넉 달 만에 이 아르헨티나 염호, 움브레 모이루토 염호를 이제 사게 된 거고요. 이거 살 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시각이 좋았겠습니까?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시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그 한 2020년인가 이때 이거를 인수 부각이 안 된 거군요. 예, 몰래 했겠죠. 이거를 뭐 보도해 갖고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하다가 나중에 이거 들어가서 심층 탐사를 해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게 매장량이. 그러면서 그 2018년부터 2020년, 2021년, 22년 무렵 돼갖고 가격이 15배가 올랐으니까요. 리튬 가격이 3천억에 산 게 지금 3천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35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이게 잘 돼갖고 아마 2021년 뭐 이 무렵에 관련해서 포스코가 이 음불의 뭐 이것도 관련해갖고 야 우리 진짜 드디어 대박 났다. 우리가 십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드디어 성과가 났다 하는 거를 보도를 자료를 뿌렸다가 난리 났어요.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이제 이 자원 외교는 적폐다. 그 중에 가장 큰 적폐가 포스코고 리튬 사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 왁구를 짜놓고 다 있었는데 그 왁구를 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왁구를 하에서 이제 막 얘기를 했었던 이런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이제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여전히 다시 한번 사기의 연장이고 그런 형태의 사실 기사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2021년만 해도. 네. 이거 제가 작년에 제가 진짜 이 포스코 리튬 이게 삽던 게 2022년 이게 한 4월 5월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이때도 사실 이게 대대적으로 텔레비에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 사우디 유전 같은 거거든요. 유전 중에서도 제일 좋은 유전, 제일 양질의 유전. 그걸 우리가 이제 개발에 이제 첫 삽을 뜬 거니까 이제 대통령이 날라가갖고 아르헨티나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이제 악수하고 막 그렇게 이제 대대적인 외교적 행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잘 부각이 안 됐었다고요. 제가 이 얘기를 여의도나 뭐 그다음에 유튜브나 나가서 이거를 꼭 봐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 미래가 걸려있다. 우리가 2차전지 다 앞서고 있는데 이 자원만 문제다. 이 자원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한 게 포스코홀딩스고 그 포스코홀딩스가 이런 이제 진짜 좀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1년 내내 하고 다녀갖고 지금 이게 시장에서 먹힌다고요. 네. 그 중에 일부 옛날과 같은 그런 생각을 이제 못 버리고 계신 분들 중에 잔당이 남아갖고 아까 물어보신 네. 그런 거. 맞아요. 예, 이게 진짜 되냐. 안 잔당.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믿든 말든 자유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는 분명한 게 그 기업에 대한 기업을 믿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기업을 믿으면 자기 돈을 날리겠죠. 네. 그 기업을 안 믿으면 뭐 버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겠죠. 근데 믿어야 될 기업을 내가 안 믿으면 돈 벌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와 경제가 엮여 있다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 참 볼 수 있었고 참 그래도 저희가 항상 팩트와 그런 거를 꿰뚫어 봐야 된다. 이분이 바로 이제 권오준 전 포스코 회장님이시거든요. 그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물러나셔갖고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책이 나와서 이제 좀 불명예 퇴진하셨는데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사실은 물러나신 거니까 이 책이 계기가 돼갖고 이제 이 권오준 회장님이 좀 명예 회복하시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싶고요. 그런 소박한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원래 이제 이분이 서울대 금속공학과 나와갖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셔갖고 이게 금속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게 철광맨이에요. 철강 관련된 이제 연구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우리나라의 탑일 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포스코가 이제 철강도 원래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산업적으로도 이제 우리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경쟁력을 이제 뒷받침하는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포스코만이 갖고 있는 파이넥스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파이넥스 공법을 정립하신 분이 바로 이 또 권오준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로를 해서 그 이후에 선선장구에서 리튬으로 가서 리튬을 개발하다가 이제 CEO까지 되셔갖고 회장까지 하시다가 결국 이제 불명예 퇴진하긴 하셨는데 이분의 이제 이런 좀 뭐랄까 이 미랄 이제 한날의 미랄이 돼서 이제 썩어서 이제 땅에 뿌려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자원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특히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중국의 견제를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넘버원의 위치에서는 이제
때까지의 상당한 좀 애로가 많이 있었을 거다. 한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큰 역할을 하신 거죠.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 이제 성품은 이제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 외유 내강형이다.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진짜 네. 투자해갖고 야. 결국은 이분은 전혀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덕 본 거 하나 없고 돈 하나 번 거 없고 네. 불명예 퇴진 나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씨 뿌리신 게 지금 이제 결실을 조만간에 이제 교도 시점이 된 거니까 이제 좀 이 자리를 빌어갖고 참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근데 이런 스토리를 예. 정말 처음 들은데요, 저는. 예. 이런 걸 발굴하시고 발견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와. 이사님 오늘 이렇게 그 2차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우리 K배터리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과거의 10년, 20년의 이런 피땀 눈물들이 그럼요. 담겨져 있었다는 예, 거. 그러면 저희가 또 투자할 때 더 확신을 갖고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예. 정말 나라를 위해 할 수도 예.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포인트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사님 그 마지막으로 여기 투자에 있어서 요 부분을 예. 언급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때 출연하셔서 이제 어디 투자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변함은 없으신 건가요? 별 없습니다. 아. 예, 별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네. 형태로 접근하셔야 되냐면 네. 이제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2010년에 팡을 투자하는 네. 그런 느낌으로 팡 샀으면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아마존 이런 투자 생각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아마존이나 그러니까 팡을 지금에 와서 장기 투자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고 네. 팡에 해당되는 이제 10년 동안 올라갔고 지금 현재 팡에 위치해 있을 회사들을 미리 이제 그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10년을 갖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될 회사들이 바로 8개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사님 감사드리고 예. 끝으로 시청자님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날 나오니까요. 지금 미리 예약 주문하지 마시고 네. 좀 기다리셨다가 2월 20일 되면 그때 이제 서점 가서 한번 훑어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그때 사시고 성미도 급하시면 아직 20일도 남았는데 뭐 미리 예약 구매 자꾸 하시고 하신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여튼 뭐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어쨌든 간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이니까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하면 이제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데는 크게 시장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누구처럼 이 책을 뭐 꼭 사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지금 예약 주문 걸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의 박순혁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